안녕하세요. 꼬미쌤입니다, 여러분. 학교 잘 어떻게 적응하고 계신가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너무 힘들죠. 어제도 선생님 수업하는데 울고 불고 단어가 너무 많아요. 제시 좀 봐주세요. 숙제 줄여주세요. 등등등. 어떡해요. 일단 모든 학원의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한데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힘든데 우리 선생님이 나를 몰라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하셔야 돼요. 얘기하시고, 저 너무 힘든데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좀 조절해주세요.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너 너무 힘들지. 알았어. 일단 당분간 적응될 때까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죠? 만약에, 선생님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엄마하고 상담을 통해서 조금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적응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좀 길게 가는 친구들은 3, 4, 5개월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1년 내내 적응 기간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긴 한데,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힘내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니. 자,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 이제 시험 일정 나왔죠. 그래서, 선생님 학원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라고 하면 이제 감이 잘 안 잡히니까, 3월 5일? 네, 맞네요. 3월 5일부터. 아니네요. 3월 15일부터. 3월 15일부터 오늘이 13일이거든요. 15일부터 해서 시험 대비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4월 5일부터 이제 시험 대비를 들어갈 건데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 기초 조금 부족한 친구들 있죠? 열심히 대비하셔서 모의고사 그리고 부교재로 학습 열심히 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또 이제 시험 대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전에 또 여러분들 빈 구멍 있으면 촘촘하게 잘 메꿔 놓으시기를. 자, 선생님과 그래서 오늘 함께 할 학습이 관계대명사인데요. 자, 관계대명사는 선생님 지금 뭐라고 나와 있나요? 중간 기말고사 단골 손님이다.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적어 놨는데 여러분들 시험 한번 쳐보면 아시겠지만 뭐 만만히 볼 게 아니죠. 그죠? 서술형 시험에 8점짜리 선생님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조건을 달아놨는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이거만 적으라고 했을 때 조건을 달아놨어. 근데 그거 안 적고 딴 거 적었다가 8점 싹 다 날라간 친구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는 친구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오늘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기본부터 주격 관계대명사 학습을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보시면 돼요. 관계, 그 다음에 대명사. 자, 관계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연결해준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을 시켜주는 것,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 연결해주는 것. 그 다음에 대명사는 그대로 대명사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서는요, 여러분, 문장이 길어지거나 또는 한 번 더 적어준다거나 공통되는데 뭐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런 걸 우리가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언어의 경제성을 실현하고자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교재에 뭐 참고서나 아니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시면 언어의 경제성을 실현하고자 줄여서 적는다 또는 뭘 적는다 또는 뭐 없앤다 등등 이런 거 말 많이 보셨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있어요. 자, 선생님과 구와절 수업할 때, 절 수업을 할 때 문장이라는 거는 완전한 거라 그랬어요? 불완전한 거라 그랬어요? 그쵸. 완전한 거라 그랬어요. 완전한 절. 뭐가 빠진 요소가 없는 완전한 절이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완전한 절인 문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앞에 적힌 뭐와 뒤에 적힌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무언가가 동일해요. 공통해요. 공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서 적고 싶은 거야.
굳이 똑같은데 한 번 더 적을 필요가 없어서. 자, 그런데 그냥 그렇게 없애기에는 완전한 절이었기 때문에 이 완전한 절에서 누군가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불완전해지잖아요. 그러면 대신에 이 없애준 무언가를 대신할 걸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아, 얘 없앴어? 그래서 얘를 적은 거야? 그래서 얘는 어쨌든 불완전한데 얘가 얘야. 뭐 이상할 거 없지? 이렇게 나타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의 문장을 연결할 거예요. 자, 우리 연결할 때 쓰는 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접속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연결. 관계라는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연결. 그러면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구나. 1번. 자, 그 다음에 연결을 해줄 건데 이 문장에서 이것과 이 문장에서 이것과 1번 문장의 네모와 2번 문장의 네모 중에서 굳이 안 적어도 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굳이 생각을 해보면 팔품사 수업을 할 때 명사라는 놈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 명사를 다시 한 번 더 재언급할 때 뭘 적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명사. 그래서 주어 자리냐 목적어 자리냐에 따라서 인칭 대명사로 바뀌면서 아예 형태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바뀌면서 들어간다. 우리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문장에서 일치하는 명사를 한 번 더 언급해주는 대명사를 대신해서 다시 두 가지의 문장을 하나로 합칠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공통되는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 명사. 명사. 자, 앞에 나온 건 당연히 구체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명사일 거예요. 그런데 이 명사를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누구를 넣었을 거다? 대명사를 넣었을 거다. 그래서 얘를 없애주면서 명사가 앞에 있으니까 대명사였던 명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굳이 대명사 적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명사를 대신한 접속사와 그다음 대명사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뭐다? 관계대명사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름이 관계대명사예요. 두 가지의 문장을 내가 하나로 합칠 건데 공통되는 부분, 즉 누구? 어떤 품사? 명사. 그런데 먼저 나온 명사 말고 그 명사를 대신해주는 누구? 대명사를 대신하는 것.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두 문장을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필요해요. 그런데 공통되는 부분을 묶을 거예요. 어떻게 묶을 거예요? 명사는 그대로 얘를 대신해서 적어준 대명사를 없애.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관계대명사. 자, 바로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 한 명이 있어. 나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는 매우 키가 커. 나는 친구 한 명이 있다. 그는 매우 키가 크다. 자, 완전한 두 가지의 절이 두 문장이 이렇게 쓰였는데 살펴보니까 일치하는 공통되는 분모가 있어요. A friend와 he. 그런데 a friend는 명사죠. 그래서 명사는 없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없어지면 얘가 누구를 나타내는지 몰라. 그쵸? 그래서 앞에 있는 a friend는 살려두고요. 뒤에 있는 he 대명사는 없애줘요. 자, 그러면 두 가지의 문장을 하나로 합칠 거니까 누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접속사는요. 앞뒤 문장 그대로 연결해준다 하면 누구를 적으면 되냐면 and를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I have a friend and he is very tall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and, he를 적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접속사인 and와 대명사인 he를 대신해서 적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다? 관계 대명사다. 그러면 선생님 관계 대명사 누구 적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먼저 썼던 이 a friend라는 명사 있죠. a friend, 이게 누구 나타내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없어진 he는 누구 자리예요? 주어 자리죠. 그쵸? 사람인 he, 주어 자리에 있는 he를 대신해서 a friend라는 일치하는 명사의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를 적는데 그때에 누구를 적어야 하느냐 하면 없어진 대명사의 자리가 주어 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를 적어줘요. 자, 사람일 때 누구를 적어주냐면 who를 적어줘요. 그래서 이 who가 and, he를 합쳐서 적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여러분,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자, 그래서 주어 자리에 있는 he를 대신해서 who를 적었다고? 그러면 목적어를 대신해서 또 누굴 적을 수 있겠네? 맞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주격 관계대명사를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관계대명사의 개념 잡고 가셔야 돼요. 두 가지의 문장을 하나로 합칠 거예요. 왜? 공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의 공통되는 부분 중에서 대명사, 어떤 자리에 있는 대명사가 없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주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앞서서 우리가 했었던 문장 그대로예요, 여러분. 선생님 그대로 적어놨어요. 자, 그런데 관계 대명사 문제를 푸실 때 일단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치하는, 공통되는 공통분모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돼요. 공통분모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을 싹 다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 선생님처럼 항상 묶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공통분모 누구였어요? friend였죠. 그리고 묶어줘야 하는 관계 대명사 앞에서 열고, 그리고 이 관계 대명사가 끌고 오는 부분까지 다 잡아주세요. 이렇게 닫아주세요. 괄호를. 자, 그러면 해석을 하실 때에는 직독직기로 해석을 하실 때 나는 있어, 친구가 매우 키가 크다. 직독직해로 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서 관계대명사는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되셨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넘겨요. 그래서 나에게는 친구가 있어. 그런데 어떤 친구야? 매우 키가 큰 친구. 여러분, who is very tall에서 who 뒤에 들어가는 is 이거 동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라고 해석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자, 주격 관계 대명사는 우리 원래 이 who가 누구였어요? and he였잖아요. 그러면 he is라는 얘기인데 이다라고 해석을 선생님이 안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어요? 매우 키가 큰 친구. 동사를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사가 그렇다고 없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어 자리에 있었던 he만 뺐기 때문에 is까지는 생략이 되어지면 안 돼요. 얘는 살려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who가 동사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주어구나. 그래서 얘는 주관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동사는 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요. 뭐뭐한, 하는 니은 받침이 들어가는 것처럼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가 있어. 매우 키가 큰 친구. 니은 받침으로 해석이 되는 거는 어떤 품사의 역할이었었죠? 그렇죠.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요. 앞에 있는 a friend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누구 역할을 해요? 형용사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동사가 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자,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1번부터 5번까지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자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1번부터 5번까지 정리를 해놨어요. 함께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명사. 관계대명사가 수식. 자,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대명사가 수식한다는 거 선생님이 아까 잡아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싹 다 잡아주면 who is very tall까지 잡아주죠. 자, 이게 뭘 수식한다고요? friend를 수식하죠.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선행사라고 해요. 선행사. 다시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명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선행사. 또는 우리가 명사가 나왔고 다음 문장에서 대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동일하게 명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나온 명사다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명사를 뭐라고 한다? 선행사라고 한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는데 관계대명사는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 선행사의 바로 뒤에 위치해야 된다. 바로 뒤에 위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거 5개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Who is very tall 이 부분. 이 이끄는 절은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무슨 역할 한다고요? 그렇죠. 형용사 역할 한다고요. 자, 그리고 공통 부분 중 주어 대명사를 대신했었어요. 이 친구는 아까 who는 he를 대신해서 who를 적은 거잖아요. 주어를 대신해서 적은 관계 대명사를 뭐라고 한다? 주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짧게 우리 주관대를 쓴다. 주관대, 주격 관계대명사를 쓴다. 자, 그러면 주어를 대신한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부분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절은 뒤에 보세요, 여러분. Who is very tall? 자, he라는 걸 대신했어요. 없죠? 자, 그러면 is 동사로 시작. 그 다음 보어. 그러면 얘는 주어가 없는 무슨 절이 될까요? 무슨 절? 불완전한 절이 온다는 거. 자, 이거 싹 다 여러분 거 외우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명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선행사. 그럼 다시 말해서 역으로 간다. 자, 역으로 갈게요. 선행사는 뭐야? 품사 뭐예요? 명사예요. 선행사 품사 뭐예요? 명사예요. 동사 아니에요? 형용사 아니에요? 명사예요,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명사 또 먼저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적었잖아요. 관계대명사. 그래서 먼저 나온 명사도 뭐라고 한다고요? 선행사. 자, 그런데 선행사의 그러면 위치는 어디라고요? 선행사 바로 뒤에 위치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선행사가 사람이면 누구를 적고 사물이면 누구를 적고 동물이면 누구를 적고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무조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어디? 바로 뒤에 위치해야 돼요. 그 다음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뒤에서 앞으로 요렇게 매우 키 큰 친구 수식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역할? 형용사 역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관대 뒤에 있는 동사 is를 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니은 받침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매우 키가 큰 친구. 다음 공통 부분 중에 주어 대명사 주어인 대명사 he를 대신했어요. 자, he를 대신해서 접속사와 he를 대신해서 적은 거 뭘 적어야 돼요? 주관대, 주격관계 대명사. 왜? 주어를 대신했잖아요. 그쵸? 다음 주어를 대신한 관계대명사 뭐라고 했죠? 주관대. 그런데 그 주관대 절은 주어를 대신했기 때문에 동사만 남아있고 보어만 남아있죠? 그래서 주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절? 불완전한 절이 온다는 거. 여러분 간이 테스트 치셔야 돼요. 간이 테스트 너무 옛날 말 같죠? 쪽지 시험 치시면서 여러분 자아 테스트 메타인지 하시면서 여러분 거 가져가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처럼 이렇게
5개 정리해서 타이틀 걸어 놓으시고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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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계속 시험 치시면서 이거 쭉쭉쭉 달달달 외워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물어봐요. 얘들아 관계대명사 위치 어디야? 선행사 뒤에. 그럼 선행사 뭔데? 관계대명사 수식하는 명사요. 이렇게. 됐죠? 자, 주어 대신했어. 자, 일치하는 선행사하고 일치하는 명사가 대명사가 주어 자리야. 누구 적어? 주간대. 근데 주간대 뒤에는 누가 와야 돼? 무슨 절이 오지? 불완전한 절. 왜? 주어가 없으니까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주격 관계 대명사가 어떻게 쓰여졌었냐 하면 두 가지의 문장 연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었었죠? and 적었었죠. 그런데 and하고 he 적어줄 필요 없어. 누구 적어? 관계 대명사. 그런데 이 없어진 대명사, 없애줄 대명사의 자리는 누구? 주어 자리. 그래서 누구 적기로 했어요? 주간대 적기로 했었죠. 그런데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가 사람이니까 누구 적자고 했었죠? 그쵸, 후 적자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옆에 표 한번 볼게요. 자, 주격관계 대명사는 대명사, 주어인 대명사 대신해서 그리고 접속사를 대신해서 적은 거예요. 그런데 선행사가 먼저 나온 명사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수식해줘야 하는 명사인 선행사가 사람일 수 있고 사물동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행사는 사람일 수 있고 사물동물일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명사잖아요. 그쵸? 우리 명사가 뭐라 그랬는데? 사람, 사물, 동물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는 사람, 사물, 동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선행사일 때,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간대 관계대명사는 누구를 적으면 되느냐? 후 적으면 돼요. 자, 사물이나 동물이에요. 누구 적으면 되냐면 which 적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사람일 때도 사물 동물일 때도 같이 적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that이에요. that. 그래서 who를 대신해서 누구도 적을 수 있냐면 that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자 빈칸 이렇게 나와요. 보기에서 1번 who, 2번 which, 3번 that, 4번 whom, 5번 whose. 자, 보기 줄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서, 실전 시험에서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가로 열고 두 가지. 두 개 골라야 돼요. 몇 번 몇 번이에요? 1번, 3번. 자, 그런데 4번은 왜 아니지? whom이죠.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 자리는 주격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그러면 who's인데 who's는 뭐예요, 여러분? 소유격이잖아요. 얘는 소유격 자리가 아니에요. 주격 자리잖아요. 그래서 얘도 안 돼요. 그럼 which는 왜 안 돼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뭐였으니까? 사람이었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who하고 that 두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that만 쓰면 되겠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두 가지 골라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람이면 who, 사물동물이면 which, 그런데 다 쓸 수 있는 건 that.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주격관계 대명사는 누구 자리의 대명사? 주어 자리의 대명사를 대신하므로 뒤에는 주어 다음 누구 오지? 동사가 와요. 자, 그 다음 앞에 나온 선행사의 수. 자, 선행사의 수라는 게 뭐냐면 이 선행사. friend잖아요. 그리고 우리 he를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잖아요. 그래서 단수인지, 선행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주간대 뒤에 동사를 일치시켜야 된다. 자, 다시 볼게요, 여러분. 자, 이것도 여러분 거. 자, 선생님이 여러분 거 하라고 선생님 거 드리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자, 주격 관계 대명사는 누구 자리의 대명사? 주어 자리에 있는 대명사를 대신해서 그래서 주관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어를 대신하니까 주어 없애. 그럼 누구 와야 돼? 동사 오잖아요. 그래서 동사가 와요. 자, 선생님 적어줄게요. 선행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사.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적어 놓을 거예요. 주어, 동사, 삐리리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선행사하고 뒤에 있는 주어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없애요. 그쵸? 그러면 이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동물이냐에 따라서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또는 that을 적겠죠. 그러면 주관대가 된단 말이죠. 누구를 대신했으니까? 주어를 대신했으니까. 그런데 살펴보니까 주관대 뒤에는 그러면 주관대 뒤에는 누가 온다? 동사가 온다는 거.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 뒤에는 누가 온다? 동사가 와야 된다. 왜? 주어를 대신했으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선행사가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냐 하면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선생님 지금 지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있는 문장이 하나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who 또는 that 고르는 거 아까처럼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오지선다 이렇게 했었던 거 있죠. 객관식으로.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얘 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또 어떻게 나오냐면 who 적어줬어요. 자, 얘 빈칸이에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빈칸 안에 들어가야 할 거 고르세요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어차피 이 who는 누구였어? friend였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사에 일치시켜 주란 말이에요. 뭐를요? 뒤에 나오는 동사를. 왜? 얘는 주관되니까. 그래서 이 자리 동사 자리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선행사의 수에 단수잖아요.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줘야 돼. 그래서 무슨 동사 들어가야? 비동사 들어가야 돼. 그러면 시제를 체크하니까 아 현재야. 그러면 누구를 적어? 한 명이니까 is.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도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는 선행사에 따라서 얘를 적어줘야 돼. who 아니면 which 적어줘야 돼. 그런데 두 번째 또 체크해야 될 거 뭐야? 선행사의 수에 일치시킨 동사까지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관대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라고? 동사를 꼭 일치시켜 줘야 된다고요. 됐죠, 여러분? 자, 요거 두 가지 꼭 암기하세요. 자, 우리 세 가지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답 방지, 실전 대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뭐 찾아야 돼요? 공통 분모 부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걔는 누구다? 명사. 자, 그리고 그러니까 명사 중에서 찾으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두 가지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접속사. 그런데 이 공통 부분이 첫 번째 문장에선 당연히 구체적이어야 되니까 명사일 건데 두 번째 문장에선 이 명사가 누구로 나온다? 대명사로 나온다. 그래서 접속사와 대명사를 대신한 관계대명사를 넣어줄 건데 얘는 어디에다 넣어줘야 된다? 선행사. 즉 먼저 나온 명사인 선행사의 어디에? 뒤에다가 관계대명사를 넣어줘야 된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자, Jason often visits. 동사 표시. 뭐를 방문해요? blogs. 블로그를 방문해. They, 그들은 또는 그것들은 have, 가지고 있어. 동사. 뭘? much, 많은 information,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 자, 제이슨은 방문해요, 블로그를. 그런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대. 자, 그러면 앞에 나온 명사, 그리고 뒤에 나온 대명사, 공통되는 게 누구죠? 그쵸? 블로그, blogs, 그 다음 they. 두 가지가 일치하는 명사.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두 가지 연결할 거니까, 자, 문장이 그냥 연결되니까 and, 그리고 they 대신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없애줄 건데, 이 they를 없애주려고 봤더니 자리가 누구 자리야? 주어 자리야. 그리고
얘가 그럼 뭐가 돼? 선행사. 자, 그래서 선행사인 block is 뒤에다가 누구를 넣어주면 된다? 관계대명사. 그런데 어떤 관계대명사? 주어를 대신했으니까 주관대, 주격 관계대명사 넣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block is는 사물에 해당이 되니까 누굴 넣으면 될까요? 그쵸, 그쵸. which나 또는 that. 그 다음 확인사살. 자, 앞에 있는 선행사의 수가 복수이므로 뒤에 있는 have까지 has 되면 틀리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해석은 묶어주시고 뒤에서 앞으로 넘기면서 block 이렇게 되는 거야. 제이슨은 종종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면 안 되고 어떻게? 가지고 있는 블로그들을 방문합니다. 다음 2번. 나는 주어 have 동사 an aunt 누구를? 이모, 고모, 숙모를 가지고 있어. 한 분이 계셔. 그녀는 lives 살고 계셔. in Paris 파리에 살고 계셔. 자, 공통분모 찾아주세요. 누구죠? an aunt 그 다음 she. 자, 그러면 선행사 an aunt 그리고 없어지는 대명사 she 누구 자리? 주어 자리. 그래서 선행사의 어디에? 뒤에 누구 넣어주면 되죠? 주어인 she를 대신한 주관대. 누구? who 또는 that. 됐나요? 자, 그러면 확인사사. 앞에 있는 선행사와 그 다음 동사 보니까 단수 취급 S.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엮어주면서 해석해보면 어떻게? 나는 파리에 살고 계시는 산다 아니고 살고 계시는 사는 이모가 한 분 계셔. 고모가 한 분 계셔.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3번.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선생님이 5가지 다 넣어 놓으려고 하다가 3가지만 넣어 놨어요, 여러분. 찾아볼까요? 자, 일단 선행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인 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관계대명사로 보여지는 것들 앞에 묶어요. 그리고 쭉 연결해서 닫아줘요. 일단 닫아주세요. 이렇게 닫아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어떻게 해준다? 수식해주는 무슨 절? 형용사절. 그래서 뒤에 불완전한 절도 오고 등등 우리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찾았다 요놈. 선행사 the man, a friend, the city. 이게 다 선행사네. 그러면 선행사를 보고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동그라미 다 쳐요. 자, 동그라미 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야. lives 동사, want 동사, has 동사. 그렇군. 자, 그러면 연결해서 보면 돼요, 이제. 자, then is the man 사람이에요. 자, who that 올 수 있죠. 그리고 lives. the man이면 사람 단수. 그러니까 s 적어줬네. 그러면 얘는 어색하지 않아.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the는 남자야. 어떤 남자? lives. 살고 있는. 어디에 살아? next to my house. 나의 집 옆에. 내 옆집에, 나의 옆집에 살고 있는 남자야. 어색하지 않아요? 다음 2번째. I have a friend. 저 friend 선행사. 나는 친구가 있어. 그런데 want to be an actor. 원해. 뭐 하기를 원해? 배우가 되기를 원해. 자, 선행사가 a friend. 단수 복수? 단수. 근데 뭐가 이상해요. want. 어떻게 바꿔야 돼요? want는 want로 바뀌어야지. s가 없네요. 그래서 얘 틀렸어. 이해되세요, 여러분? 원래는 얘를 풀어서 적으면 I have a friend 하고 이 친구가 만약에 he다. he wants to be an actor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he 뒤에 want가 웬 말이야. s 붙여줘야지. 그쵸? 아니면 과거였으면 ed가 있었던가.
됐나요? 다음 세 번째, the city. 우린 답을 찾았지만 그래도 보고 가야지. 파리는 도시야. 응? 단수, which. 사물로 취급 장소니까 which 맞고, 그 다음에 has. 단수. 맞네. have 아니고 has 맞네. many attractions. 많은 관광 명소들이 가진, 많은 관광 명소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야. 됐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여러분. 자, 우리 기억하셔야 하는 게 뭐냐 하면 한 번으로 끝날 수 없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굉장히 짧게 파트별로 정리가 돼서 딱딱딱 나오는데 주관대별로 여러분들이 항상 영작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어진 문장 두 문장으로 쪼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쪼개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 문장 하나, 그리고 He lives next to my house. 이렇게 두 가지 문장으로 쪼개보는 거. 그 다음에 Paris, the city 하고 it has many attractions. 이렇게 두 가지 문장으로 쪼개보는 거.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시험에 나와요.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해요. 여러분, 화이팅! 자, 다음번에는 선생님과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만날게요. 안녕!